앞서 제가 그려드렸던 장기 잠재 성장률 추이를 보시면 이게 장기적으로는 2050년까지 1%대로 내려올 수 있다라고 많은 국제기구들은 잠재 성장률을 그렇게 전망합니다. 그리고 저성장이 계속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신규 사업 할까요? 아니요. 그러니까 저성장은 또 저성장을 이끌어요. 그러니까 자본 투입도 아마도 좀 떨어질 것 같다는 걱정이 돼요.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?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생산성을 끌어올려서 이 잠재적으로 우리 한국 경제가 떨어지는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는 현상을 막아볼 수 있어요. 그럼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? 교육 부문을 혁명을 일으키는 겁니다. 또 기술 혁명을 일으켜서 더 높은 부가가치가 있는 그런 산업을 더 많이 확보하고 고부가가치 영역, 또 고기술 영역, 고품질 영역으로 자꾸 나아가도록 하는 것. 그래서 기술 R&D 투자를 집중한다거나 또 교육 부문에 대한 투자를 집중적으로 해서 우리가 미래의 먹거리를 좀 가져가는데 고민을 하는 것. 그것이야말로 우리 경제가 잠재 성장률이 뚝뚝 떨어지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. 그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인공지능 인재가 되고 한 명 한 명이 빅데이터 인재가 되고 미래 유망한 어떤 산업에서 요구되는 기술 인재가 되어서 모두 다 생산성이 올라간다면 한 명 한 명이 그런다면 잠재 성장률을 떨어뜨릴 필요는 없는 거죠. 그런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달려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. 실제로 수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해외에서 일어나는 사건, 사고들이 좀 생길 때마다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앞으로 어떤 부분들을 좀 주목해야 될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. 두 가지를 좀 강조할게요. 두 가지. 지금 현재 국제 정세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변수 하나가 바로 전쟁이고요. 두 가지 전쟁이 크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근데 이 전쟁이 어떤 방향으로 또 전개될 것인가. 특히 중동 전쟁이 이란의 참전으로 확전되는 양상을 할 것인가. 그렇게 되면 국제 유가가 다시 급등합니다. 물가 안정은 더 멀어집니다. 우리 주변을 둘러싼 70%가 뭔지 아세요? 공기? 이게 다 뭘로 만들어져 있는지 아세요? 다 원유입니다. 이게 다 원유로 만들어요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? 원유 가격이 오르면 물가 안정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. 그러니까 중동 전쟁이 어떻게 확전될 것이냐? 이것은 국제 유가를 다시 급등시킬 요인이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전망했던 이 모든 전제가 바뀔 수 있어요. 물가 안정 시점도 뒤로 늦춰질 수 있고 그럼 금리 인하 시점도 더 늦어질 수도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바로 미중 패권 전쟁이에요. 양국 다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를 앞에 두고 있어요. 바이든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재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에요. 그러니까 미중 패권 전쟁을 조금 더 강하게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요. 왜냐하면 미국 국민이 중국에 대한 비우호적 감정이 절대적으로 높아져 있습니다. 그럼 정치적으로는 미중 패권 전쟁을 더 강하게 만들어야 돼요? 아니에요. 그게 더 유리해요.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서 중국산 소재 쓰고 자원 쓰고 원자재 쓰면 우리 전기차 보조금 안 줘. 한국 너 2차 전지 기업들 너 중국산 원자재 쓰면 보조금 혜택 안 줄 테니까 중국하고 끊어. 지금 이런 문제가 격돌이 되고 있어요. 그러면 우리 한국으로서는 어떻게 돼요? 미국에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. 그렇게 움직입니다. 그렇게 움직이니까 중국은 어떻게 하죠? 어쭈 한국 너 확실히 미국 편 들려고 들어? 그러면 나도 너네한테 안 해줄 거야. 중국의 보복이 일어요. 요소 공급을 차단한다든가 니켈, 구리, 리튬 각종 소재 공급 차단해서 반도체 못 만들게 2차 전지 못 만들게 만들어버려요. 그런 식으로 미중 패권 전쟁이 어느 정도로 격돌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경제에 영향이 있고 수출에도 영향이 있고 산업별로도 당연히 흥망성쇠가 있겠죠. 民主不是哪个国家的专利，而是各国人民的权利。 The world is changing. We're engaged in a serious competition with China.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is today totally dysfunctional.
결국은 중국과 우리나라 경제 간에도 영향이 많아서 그럴 것 같은데 네.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? 네, 우리나라가 소위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. 그런 나라가 어디에 주로 수출을 하나 또 들여다보면 역시 중국이에요.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19%가 중국으로 갑니다. 나름 줄어든 게 18%인 거예요. 한때는 26.5%까지. 그러니까 4분의 1 이상이 중국으로 갔었고 미국이나 그 밖에 다른 나라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조정됐는데 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위 수출 대상국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. 그러면 중국 경제가 안 좋아지고 소위 꼬꾸라지면 IMF는 2023년 성장률을 5.0, 2024년 성장률을 4.2%로 전망했습니다. 중국 경제가 이렇게 뚝뚝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. 이런 과정에서 만약에 우리가 전적으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서 의존 체제를 가져가고 있다면 중국 경제가 안 좋아지면 우리 경제도 나홀로 좋아지기가 어려운 구조다.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.